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 자취하는 거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룰리입니다. 벌써 2020년도 끝자락이고 이제 2021년이 오죠. 해가 바뀌면서 대학생이 되어서 자취를 고민하거나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취 독립을 생각하는 이유가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건 돈이겠죠? 부모님께서 든든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혼자서 스스로 힘으로 자취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분들. 가끔 보면 성인 되면 꼭 집을 나와라, 그런 말이 나오는 사연들 있잖아요. 저도 정말 집을 나오는 게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집 구할 때 어떤 비용이 드나요? 크게 3가지 비용이 듭니다. 보증금, 월세, 복비 이렇게 필요한데요. 길거리에 부동산 보면 전단지 500에 40, 500이 보증금이고 40이 월세인데 부동산 매물 중에 보증금 월세 조절 가능하다는 집의 경우에 보통 보증금 100만 원당 월세 만원씩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에 40을 1000에 35 또는 200에 43이 되는 거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싸집니다. 복비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할 경우에 부동산이 집주인과 나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해줍니다. 그 수고비를 주는 거고요. 네이버에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사할 때 옮길 가구가 좀 있다 하면 용달을 부르면 되고요. 거리랑 옮기는 집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지역이랑 용달 검색하시면 연락해서 비용을 물어볼 수 있고요. 혹시 부산에서 서울 이렇게 멀리 간다 하면 요즘에 자취 가구들이 저렴한 게 많이 나와서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으니까 비용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취 생활비는 보통 얼마나 드나요? 일단 사람마다 케바케고요. 월세랑 관리비,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월세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달마다 보내는데 내가 사는 지역은 월세 40에 관리비 5만 원, 여기에는 수도랑 인터넷, TV 포함되어 있고요. 달마다 45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가스랑 전기는 따로 내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월세가 싸서 그 매물을 봤더니 관리비가 10만 원, 15만 원. 결론적으로 합해서는 더 비싼 금액을 받는 그런 숫자 장난을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관리비 금액까지 잘 포함하셔서 계산해보시고 계약하세요. 그리고 공과금은 보통 혼자 살 때 전기요금은 1, 2만 원 정도 냈고 가스비는 1에서 3만 원 정도 냈습니다. 생활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큰 부분이니까 한번 살아보면서 좀 아껴가면서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비, 라면만 먹으면서 한 달 식비 3만 원씩 쓴다. 그러면 진짜 몸이 망가지니까 하루 한 끼는 꼭 든든히 드세요. 20에서 30만 원 정도 생각하면 좀 아끼면서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자취 한 달 비용은 월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해서 이 정도 금액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아끼라면 아낄 수 있고요. 더 쓰는 건 더욱 쉽습니다. 배달 음식을 하루 시키면 2만 원씩 늘어나니까요. 사실 저 생활비에는 포함이 안 된 금액도 많아요. 교통비나 통신비, 기타 용돈 같은 것들을 제외한 정말 순수 생활비 최소 금액입니다. 자취 시작할 때 모아야 하는 금액. 실제로 저는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3개월 정도 돈을 바짝 모아서 독립을 했었어요. 부모님 도움이 없었고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140 정도를 벌었고 6만 원씩 3달 300 모았어요. 당시에 200에 30 하는 집을 찾아서 보증금 200을 내고 첫 달 월세 관리비에서 내고 용달 불러서 이사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가구랑 생필품 같은 것들 사고 그렇게 해서 빠듯하게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자취를 생각할 때 월세 기준으로 보증금, 첫 달 월세, 관리비, 이사 비용, 초기 생필품 비용 이 정도 가늠을 해보시고 그거 모아야 일단 최소 생활이 가능합니다. 넉넉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생활비가 한 달에 7, 80 정도 드는 건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대학생의 경우 가능한데 좀 힘들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기가 쉽지 않고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댄다고 해도 학기 중에 혹시나 알바가 잘릴 위험이 있을까봐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모아두어야 했고
그런 식으로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돈을 모아놔야 해서 방학을 즐기거나 그런 게 조금 제한적이에요. 알바를 우선시해야 되니까요. 대학교를 다니면 졸업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는 학점 관리랑 졸업까지 한다고 아르바이트를 할 여유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대학생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 돼서 풀타임 알바, 거의 정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취업에 더 가깝겠지만 그 경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하루 대부분을 일할 수 있고 그러면 꽤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요. 진짜 혹시나 가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나와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심리적인 병이 약간 골무면 꽤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그냥 홧김에 자취나 독립을 결심한 경우라면 저는 월세로 자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한 달을 알바를 안 하면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니까 그 정신적인 압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힘들었던 과거 경험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심리적인 압박은 무조건 돈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한 달 알바를 못하면 다음 달 월세를 못 내요. 생활비는 줄이라면 줄일 수 있지만 월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용돈벌이로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알바가 되면 작은 변수라도 크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거나 혹시 사장님이 월급을 미룬다거나 갑자기 잘리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았지만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져서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때 느꼈어요. 다시 독립을 하면 무조건 월세 안 내는 전세로 가야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전세대출을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생 전세대출은 없나요? 무직자 전세대출 없나요? 하는 글들을 봤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이나 행복주택 같은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전세를 먼저 찾아보시고 하나도 되는 게 없으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월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해도 괜찮을까요? 대출이 무서워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는 대출을 생각도 못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만큼 청년 전세대출 제도가 잘 상용화되지도 않았어서 월세밖에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성인인데 대출 그런 건 진짜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뭐 몇백도 아니고 몇천씩 하는 큰 금액을 대출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대출하면 다 빚 아니야?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무서우신 분들 전세대출은 그냥 신용대출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는 거고요. 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집 계약 만기되면 그대로 은행에 갚으면 되거든요. 자, 오늘 결론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 자취하는 거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학생의 경우는 굳이 추천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월세 말고 전세의 경우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추천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경험은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자취방을 구하고 생활하면서 은근히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다던가 공과금도 직접 납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청소, 설거지, 빨래도 집에서 다 혼자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끝!